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추나대전이라고 언론이 붙이는 게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인데 오늘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의사 진행 진행 발언은 그러면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사실은 그래도 추미애 위원장께서 육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장도 하시려고 했고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고요. 오늘 오전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이제 보임을 했는데 아주 이례적입니다. 6선의 상임위 위원장과 5선의 간사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글쎄요, 전 의원님 먼저요. 나경원 의원을 투입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입을 했을까요? 국민의힘이 전투력 이런 거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보임된 것이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법사회의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법사위원들이 예. 이구동성으로 좀 나경원 의원님이 대책을 논의했군요. 예,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워크숍에서 또 나경원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법사위 간사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추미애 위원장이 워낙 선수도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응하려면은 나경원 의원 정도는 돼야 된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할 선수는 아니죠. 이제 주로 어떤 그런 그 상임위원장은 뭐 3선? 재선 삼선 위원 중에 정도죠. 하는 경우도 예. 있고요. 뭐 3선, 주로 3선, 뭐 아니면 재선이나 4선 의원들이 하는데 예.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6선이고 뭐 국회의장에 좀 상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셨던 분이죠. 너무 이 격이 본인의 이 위치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작은 옷을 이제 입으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의원님이 5선에 여성으로서는 최다선 이제 의원이시고 그렇죠.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예. 그렇게 법사위에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맡으실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간사 보임을 안 해주시는 게 저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사 부임이 안 됐죠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다시 좀 설전이 오가다가 지금 또 정회가 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제왕적 법사위원장이셨는데 그때도 보통은 다 여야 간사 그 의결을 흔쾌히 하는데 예. 그때도 유상범 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대한 의결을 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애를 먹었거든요, 국민의힘이.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추미애 그 신임 법사위원장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올해 이제 그 법사위가 제왕적인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예.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모습을 또 다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감도 많이 듭니다. 이 대목은 보 의원님 해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실까. 저도 참 두렵기도 하고 이번 추석 때 지역에서 야단 많이 맞겠다 이런 걱정을 좀 예. 합니다.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정상을 한참 벗어나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법사위원장과 또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 이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일 때는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그 법사위라는 공간은 그 정치적 창과 방패 역할을 예. 하다가
그것이 이제 계엄 또 내란으로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충돌의 강도는 더 세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 현실 자체가 안타깝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시키는 것은 이번에 그 내란의 여진을 빨리 정리하는 것, 비상계엄의 여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예.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지 않는 예. 선임하지 않는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특검 연장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의제로 여야 합의로 올려야 되는데 간사 선임권 그다음에 특검 연장법 이런 것들을 같이 올릴 때 특검 연장법에 관련된 거는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제 직권을 발동해서 어떤 것들은 내 직권으로 상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편리한 사고일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관례일 수도 있고 예. 인사에 관한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건으로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는 인사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가 사실상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그 나경원 간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득볼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관례상 현재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해결되겠죠 뭐. 예. 또 하나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이랬어 뭐랬어 이런 식으로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조선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말라고 왜 하시네요, 조선의원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옛날에 정치권에서 저런 모습 왕왕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 보기에는 일단 초선을 약간 좀 낮춰보는 건 있죠. 낮춰보는 거는 옛날 시각이고요. 네. 요즘에는 초선 분들이 더 무서워요.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 지금 양 당을 봐요.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보면 초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옛날 그 나경원 의원님이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는 초선 그러면 이제 막 병아리 그 바깥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 출신이고 어디 나름대로 존경받는 인사인데 국회에서 초선이 되면 이제 재선한테 인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선 재선 이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없는데 나경원 의원이 초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국회 문화, 정치 문화에 대한 적응을 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 오랫동안 봤지만 오늘 아까 그 발언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나 말투가 단호하네요. 굉장히 화를 안 내시는 예. 편이고 그런데 오늘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법사위 상황을 전부를 본 거는 아니라서 예.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발단은 결국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 왜 간사 그냥 동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정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이지. 예. 그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민주당이 지정하는 건가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뜩천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비난의 또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그런 그 각각의 당에 대한 자율성을 지금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발단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은 해줘야 되는 예. 그러한 법사위 간사 선임 의결을 안 해주다 보니 예. 결국은 저렇게 고성이 가는 또다시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 나경원 의원의 저 발언으로 파행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위원장이 전략에 성공한 것 같아요.
나경원 그 국민의힘 그 간사, 법사위 간사 선임 안 해주고 싶어 했는데 예. 파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바람에 지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저는 뭐 오늘의 전략은 맞아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 의원은 사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보고 얘기를 해야죠. 예. 이제 보기에는 이제 그 박은정 의원이 뭐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나경원 의원에게 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21대 법사위도 사실 굉장히 전투장이었습니다만 예. 상대 의원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는 저희는 그때는 무언의 룰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의원이 발언할 때 끼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상대 의원이 뭐 저보다 뭐 선수가 높은 의원이든 같은 초선이든 간에 예. 서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묵시적인 그러한 존중의 의사로 법사위가 진행이 됐는데 예.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뭐 손가락질은 뭐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상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없어진 그런 국회 모습에 최전선의 법사위가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저렇게 발언을 한 그 상황은 전후관계를 보고 해야지 예. 일방적으로 한 명만 사과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두 알겠습니다. 명이 싸우더라도 서로 사과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은정 의원의 발언에 어떤 그런 그 모독적인 발언이랄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박은정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만 사과해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 이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박은정 의원이 어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무슨 모독적인 발언이나 이런 걸 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행과 나경원 의원의 항의에 대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뭐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딱 이제 불이 붙은 건데요. 저 전체가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위원장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될 때만 의제로 올라오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 연장법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야지 간사 부분 같이 올린다. 이제 이렇게 지렛대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민주당은 특검 연장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으니까 이게 급해요.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일이 아닌데 마치 이제 중요한 일은 뒤로 제껴지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건 마냥 보여지는데 본질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든 말든 법사위 운영하는 데에서는 뭐 아무런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게. 이제 앞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주변 동료들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간사 자리를 맡았다라고 했는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간곡히 요청도 해주셨지만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치한 거가 아니고 자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 예.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추미애 의원이나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상징적으로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자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이거 복귀한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구준지를 떠맡은 거, 너무 책임감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뭐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낼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많이 보입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재선이라고 하지만 보궐선거로 와서 초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지금 전체 한 4년 정도밖에는 실제 4년이 뭡니까? 3년밖에는 의원 활동을 경험을 못한 건데 그만큼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이나 이런 것들이 엿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아니, 나경원 의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네. 기본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치 경험이 짧은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때 예. 그것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이제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 전국에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 본인에게도 않는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간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리더십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이런 네. 과정으로서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관계가 어떨까요? 한번 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좀 견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티나게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준석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개혁신당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지칭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오히려 티나는 행동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이거 전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받았을 때가 이준석 대표가 대표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한 전 대표보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장동혁 의원이 이제 국회 들어왔을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였죠. 예.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좀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짧은 기간 같이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한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인연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사이에서는 뭐 서로 뭐 예전에 뭐 그런 뭐 안 좋은 일이었달지 예. 뭐 아니면은 뭐 감정이랄지 이런 것은 저는 없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당면까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합당이랄지 아니면은 내 연대 뭐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당의 뭐 연대나 더 나아가서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그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청도에서 몇 안 되는 용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장동혁 대표를 얘기했어요. 충청도 지역구시니까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우리 충남의 11개 지역 중에서 국민의힘이 3석이고 나머지 8석이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교묘하게도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예요. 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제 의원에서 지방선거 나오면서 그렇죠. 그 빈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서천 보령 그 지역구를 가지고 김태흠 현 도지사와 장동혁 의원이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다음번 공천 경쟁에서 실제 김태흠 도지사는 지역에 여러 뿌리가 좀 깊은데 상대적으로 장동혁 의원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저희 충청 내부에서는 관심거리였었는데 예. 체급이 딸렸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체급이 확 올라간 것이죠. 예. 그래서 보령 서천을 두고 보수의 상징이 되고자 하는 김태흠 현 도지사와 장동혁 대표의 그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그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해 보이고요. 현재 뭐 이분들을 두고 뭐 용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충청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짧게. 예. 장동혁 의원이 또 당대표라는 큰 자리에 또 올랐고 예.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선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대권 있다. 후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